사실 이거 보면서 정말 주변에서 학부모님들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누나 이렇게 할 것 같아. 분담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정책인데 지금 그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야, 이게 진짜 얘기하면 할수록 되게 문제가 또 많이 있는 것 같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안녕하세요, 민수쌤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2028학년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뤘는데 저희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막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거기서 되게 기억에 남았었던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자퇴하고 정시 가겠다. 야, 이거 이래서 뭐 되겠냐. 나는 그냥 학교 때려치고 정시로 그냥 대학 가겠다. 전 이거 보고서 참 좀 마음이 좀 무거웠었어요. 댓글 보셨어요? 그 장준쌤도 되게 생각이 좀 무거웠을 것 같은데 이거 어땠어요? 지금 현장에서 컨설팅도 하고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비중이 사실 현재도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좀 큰 게 또 덮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공교육 자체를 좀 불신하고 이렇게 될 거면 어차피 수시 준비 못할 텐데 하면서 이제 정시로 가는 친구들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좀 착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교육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이고 고등학교가 지금 사실은 대학교를 가기 위한 어떤 교두보, 어떤 준비의 과정으로 이렇게만 되니까 아이들의 창의성을 또 올려보고 공교육의 정상을 이루겠다라고 한 건데 오히려 지금 고교학점제의 도입이 혼란만 가중하고 입시 포기까지 이르는 상황까지 오게 돼서 이거를 더 이상 좀 좌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우선 고교학점제에 대한 현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게 좋을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 보면서 제가 댓글을 좀 봤었어요. 사교육만 조장하는 자사고 특목고만 우대하는 헬조선이다. 사실 이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이게 특목고나 자사고가 더 유리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살살 나오는데 이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사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그런 취지는 아이들의 선택권을 좀 보장해주겠다. 그리고 또 미래형 인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내신의 변별력이 좀 사라졌잖아요. 선택 과목의 중요성과 과목으로서 뭔가 그 학교가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사실상 인문계 학교에서 챙겨줄 수 있는 그 융합형 과목이 많이 현저히 적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교사분의 말에 의하면 그런 교육을 많이 들었던 교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딱 보면 외고인지 특목고인지 뭐 자사고인지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일반고는 그에 비해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융합 과목이 현저히 적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자사고나 특목고는 거기에 대비해서 융합형 과목들을 좀 많이 개설해 놓고 이렇게 있는가 하면 몇몇 학교에서는 그런 융합형 과목 개설이 좀 미비하거나 없다 보니까 입시 현장에서는 벌써 이미 일반고와 특목고와의 어떤 갭 차이가 벌써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사실인가 보네요. 댓글 또 어떤 게 있냐면 아니 어떻게 원점수로 학생을 어찌 판단하지? 학교마다 선생 수준 문제 수준이 다 다른데 아니 입학사정관이 이걸 어찌 판단해? 입시 블라인드 입시서 이거 미친 제도이다. 요거 댓글 보셨을 때 어떤 생각 좀 드셨어요? 사실 저번 영상에서 좀 간단히 제 의견은 좀 피력한 바 있는데 저 또한 비슷한 의견이지 않나 싶어요. 이제는 원점수랑 등급만 나오다 보니까 정말 학교에서의 그런 시험 수준이 어려워서 아이들이 낮게 나온 건지 아니면 반대로 아이들의 수준이 좀 떨어졌는데 학교 시험도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낮게 나온 건지에 대한 판별 기준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원점수만으로는 판별할 수 있을까? 저는 살짝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민중쌤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근데 그냥 입학사정관 분들의 편을 들자면 어쨌든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 표준 점수도 없고 고교 블라인드 제도니까 어디 뭐 외고야 이렇게 나오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원점수가 보이네. 이 100점짜리가 있고 누구는 80점이야. 똑같은 A인데 그러면 이 100점 아이는 그냥 되게 열심히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점수화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입학사정관의 생각에 어떤 주관적인 요소에서 그런 걸 좀 미미하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1학기 때는 국어 점수가 80점이었어요. 그 다음 연도에 막 85점. 이렇게 좀 원점수의 그런 상승 추이 같은 걸 좀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좀 의미가 있기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저도 갑자기 드네요. 약간은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같은 학교니까 점수의 변화는 뭔가 긍정적인 요소로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러면 낮아지면 큰일 나겠네. 저희 측에서도 이게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감이 좀 가중되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보면서 정말 주변에서 학부모님들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할 것 같아. 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몇 개 더 있어요. 더 볼게요. 역대 최악의 정책 고교 학점제. 왜 선행학교의 결과를 보고도 폐지하지 않았나. 야, 진짜 역대 최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저도 이제 고교학점제를 돌아다보면 대학처럼 아이들의 창의적인 것을 또 이렇게 많이 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 뭐 약간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의문스러운 게 아니 대학도 제가 졸업할 때는 140학점 정도 들었어야 됐어. 3년 동안 192학점인가요? 이걸 어떻게 들어? 거기다가 제가 임용 최근까지 보면은 교사의 수를 많이 뽑지 않았어요. 인원이 조금씩 줄었어. 그러니까 학점이 이제 늘어난 거 그만큼 수업 실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고 그럼 그만큼 선생님도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선생님은 또 줄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역행하는 상황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나 지금 사실 교사분들도 지금 현장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것 같아. 욕은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다 먹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좀 공통되는 의견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되게 아이러니한 모순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사 수를 좀 많이 증대시켜서 교사 한 명당 담당하는 학생 수를 줄이겠다. 이게 사실 목표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고교학점제가 딱 도입이 됐다라고 한다면 교사분들의 수를 늘려서 선택 과목이 늘어나는 만큼에 대한 분담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정책인데 지금 그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면서 선생님 수가 적기 때문에 학교에서 챙겨줄 수 있는 과목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로 선택 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는 융합 과목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교사 한 분당 담당해야 되는 그 선택 과목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또 문제. 그걸 줄이려면 결국에는 교사 티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뽑게 해주던가 공동 교육 과정에 대한 시간 할애를 많이 해주던가 하는 부분으로서 보충이 돼야 되는데 아직 좀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교육부에서 임용을 좀 이렇게 덜 뽑은 건 이해도 돼요. 요즘 저출산 계속 그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초 이수 과목,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한국사 같은 걸 우리가 없앨 수는 없잖아. 이거는 필수로 들어야 되는데 또 교사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융합 과목 같은 것들을 막 개설해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더 못하고. 근데 거기에서 잘 대비하고 있는 일부 특목고나 자사고들은 다양하게 또 하고 있고. 야, 이게 진짜 얘기하면 할수록 되게 문제가 또 많이 있는 것 같다. 09년생부터는 자퇴하면 손해. 윗부 말씀대로 정시에서도 내신 적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사실 인문자연계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상황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체능, 특히 이제 스카이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정시에서 내신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또 09년생이면 지금 고1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주장전 선생 같은 경우는 내신을 정시에서도 반영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좀 한번 조심스러운 예상을 좀 부탁드려요. 좀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부분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최대 입시라고 하는 예체능 입시라고 하는 큰 흐름 안에서 좀 미비한 부분을 좀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도 사실상 서울대학교 발표에 따라서 최대 입시에서도 그런 걸 좀 적용한 추세고 체육교육과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도 생기부 적용이 조금 들어가는 학교들이 일부분 있을 거라는 예측은 하는데 그 외에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짚어주신 게 저도 이제 중앙대 체육교육과가 현재는 사실상 생기부를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시에서. 근데 이러한 학교들이 조금 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떤 학교일지는 뭐 저도 봐야겠지만 중앙대가 저는 그거를 1, 2년 하고 이제 없앨 거라 생각하는데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 내부의 사정은 뭐 할 말이 많겠지만 뭐 지금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긴 어려워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만 우리가 예상을 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시에서 생기부를 반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체육교육과가 이제 학종에서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보게 되는 이유는 이 친구가 좀 교직적으로 적성이 맞는지 결국 대학교에서 체육교육과가 해야 되는 성과는 교수님들이 가져야 되는 성과는 임용 합격률입니다. 그런 것들을 적용시키려면 생활기록부에서 우리 교육 쪽을 좀 채우려고 했던 친구구나.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게 좀 적용되는 학교들은 좀 교육과에 한정했을 때 조금 생기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스포츠 과학 계열이나 뭐 레저 스포츠 계열 뭐 이쪽은 아니더라도 체육 교육과 사범대 계열에서는 아무래도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할 뭐 생기부를 반영할 수 있다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까요? 조금.
또 차후에 또 전형 계획이 발표나는 것을 또 봐야 되고, 특히나 이제 예체능 쪽은 또 실기라는 게 또 있어서 어떻게 잘 융합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공교육에서 가르치지도 않는 탐구며 연구며 창의적 사고를 키워오고 학종에 쓰여지게끔 보고서 써서 내야 되는데, 더 많은 사교육 받고 비싼 컨설팅 학생만 이득 보는 거지. 이 학부모님들이나 특히 학생들이 이 입시 현장에서 느끼는 이 부담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좀 우리 준영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냥 동의나 이런 부분보다는 일부분 인정할 수도 있는 댓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공감을 얻었고, 사실상 고교학점 문제가 적용되고 뭐 어떤 전형 계획이 발표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상. 두 번째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교육에서 가르치지도 않는 탐구며 창의적 사고 혹은 뭐 학종에 이런 보고서를 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아이들이 혼자서 챙기기가 되게 힘들죠. 진로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택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되게 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반고에서 학교에서 챙겨지는 그런 과목 수가 적다라고 한다면 아이들끼리 거점 학교로 가서 추가 공동 교육 과정을 들어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보고서로 진로에 맞게 채워서 내야 되는 이런 방향성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적힌 댓글이 아닌가. 사실 이제 창의적이다, 뭔가 연구, 탐구,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예전에 없었던,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것들을 자꾸 해야 된다는 그런 가중을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했던 거라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충실히 좋아하거나 그냥 관심사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창의적 사고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뭔가 창조해내야 되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막 뭔가 새로운 걸 요구하고 예전에 생기부를 써줬던 내용을 안 쓰고 뭔가 이 아이한테는 새롭게 뭔가 써줘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이게 쳇바퀴식으로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절대 창의적 사고를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라. 그냥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라라는 거지, 내가 그냥 단순하게 체육이 좋아요, 저는 뭐 경영이 좋아요, 공학이 좋아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하는 거지, 뭐 체육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점프해가지고 화성까지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괜히,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되게 좋겠고, 저희도 이제 컨설팅을 현장에서 하고 있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굳이 컨설팅 안 받아도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냥 좋아하고 잘하는 부분만 자세하게 서술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평가가 될 수 있고 최고의 학종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르치지 않는 탐구며 창의적 사고는 사실상 고교학점제 이전에도 아이들이 많이 챙겼던 부분이고요. 아이들의 스토리나 서사를 담은 게 가장 창의적으로 보여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좀 찾아보고, 사실 고1이면 잃을 수 있죠. 전방위적으로 찾아보고 정말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찾아내서 발표하고 보고서만 낸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은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창의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 채우지 말고 질적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 뭐 많이 쓴 게 좋은 게 아니니까. 네. 수시 때문에 또 부모, 학생 모두 병들고 있다. 특히나 이제 채토콘 요즘 강연 다니고 있는데 다 학종이고 생기부 어떻게 채워야 되냐 막 다 이 내용이야. 아, 그냥 걱정이 되게 많구나. 입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수시 측면에서도 좀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전 댓글들도 좀 동일한 내용인 것 같고, 근데 사실상 지금까지 학종으로 갈 수 있는 친구들, 좀 그쪽으로 전형을 노렸던 친구들은요, 그 전부터 그렇게 챙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생기부도 그렇고 뭔가 학교 생활도 내가 이쪽 방향으로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생활기록부가 뭔가 확대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들 학종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거는 생활기록부에 대한 것들이 아이들이 좀 잘 챙기려고 하는구나 라는 부분이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너무 많은 걸 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생각할수록 좀 명확한 건, 부담감 좀 내려놓으시고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유도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입시 제도가 없었잖아요. 지금 고교학종 처음 실시됐고 입결이 없으니까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요, 저도 이제 입학사정관 제도가 이제 생긴 지 벌써 한 13년, 14년 정도 됐을 때부터 생각해보면 좋은 결과를 냈었던 1원칙은, 그러니까 입시를 따라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학교 생활을 정말 즐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참신하거나 창의
창의적인 소재들이 나오는 거고 뭔가 더 좋은 생기부가 만들어지는 거고 입결까지 또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자꾸 입시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뭔가 딱딱한 연습된 생기부가 자꾸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은 내가 좋아하는 체육이나 뭐 스포츠나 여러 가지 주제들 뭐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다 누리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1이잖아 이제. 이렇게 댓글들 보니까 이 고교 학점제 참 쉽지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짚어줄 수 있는 이야기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좀 많이 하시는 고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진로를 벌써부터 어떻게 선정해서 들어가? 1학년부터? 사실 40살, 뭐 30살이 돼도 꿈을 찾고 하는 게 우선인데 그러니까 그거부터 안 되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진로라는 거는 바뀌어도 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요즘은 이제 진로 역량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보는 연결성이 생겼기 때문에 바뀌어도 돼요. 처음부터 정하고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좀 더 자유롭게 열어두시고 정말 원하는 과목 선택해서 들어보고 탐구해보고 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는 마음, 그 마음이 되게 크네요. 입시에서의 정말 그 1원칙은 입시를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요. 그냥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잘 반영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입시를 따라가면 굉장히 획일화된 생기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색깔 없는 생기부가 되면서 입결도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또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다 해가지고 어려운 시기들이 또 오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고교 학점제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또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호 선생님 주장종 네. 지금까지 김민호 선생님 주장종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